우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인공지능이 강아지입니다, 고양이입니다 라고 쉽게 구분해줍니다. 또는 인스타그램 필터처럼 사진의 특정 영역만 흐리게 하거나 얼굴만 인식해서 자동 보정하는 기능도 모두 AI가 수행하죠. 그렇다면 AI는 사진 속에서 어디가 얼굴이고 어디가 배경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또 눈, 코, 입 같은 특징을 사람처럼 한눈에 알아보게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때 사용되는 핵심 기술이 바로 합성곱 신경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를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기본 원리인 필터링과 합성곱 신경망의 동작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필터링 기법에 대하여 확인해보고 합성곱 신경망의 구성 요소 및 동작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상 데이터는 2차원 배열 혹은 3차원 배열로 표현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이면 매트릭스, 3차원 배열이면 텐서라고 했습니다. 흑백 영상은 2차원 배열로 표현이 되는 거고 컬러 영상은 3차원 배열로 설명될 수 있다, 저장될 수 있다라고 영상 데이터에 대해서 쭉 배워봤고, 이번 시간에는 해당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할 수 있을까, 어떤 처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운 대로면 흑백 영상은 왼쪽처럼 2차원의 매트릭스 데이터라고 했어요. 가로와 세로가 존재를 하고 특정 부분의 값들, 각각 매트릭스에 있는 숫자 값들은 높은 값일수록 밝은 색깔, 작은 값일수록 어두운 색깔을 의미를 한다 했고, 요거를 컬러의 개념으로 확장하면 오른쪽과 같은 컬러 데이터, 즉 이제 3차원 데이터로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값을 찍어보면, 여기 또 다시 예시로 특정 값을, 픽셀 값을 쭉 뽑아보면 레드 채널에 해당하는 값, 그린 채널에 해당하는 값, 블루 채널에 해당하는 값이 관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숫자의 조합으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첫 번째로 배워볼 영상 처리 기법은 점 처리, 영어로 이제 포인트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픽셀 값에 저희가 이제 픽셀 값이 그리고 실제로 관측하는 영상 데이터가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그냥 시멘틱한 의미를 갖고 있는 데이터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라는 걸 이해를 했잖아요. 그럼 이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는 뭔가 수학적인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혹은 컴퓨터적인 알고리즘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연산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산 단위, 처리 단위를 이 점 처리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가 흔히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때 파워포인트 같은 걸 쓰신다던가 혹은 포토샵 같은 영상 편집 툴에서 활용을 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환이라고 하면 이렇게 6가지가 있어요. 왼쪽과 같은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밝기를 감소시킬 수도 있죠. 이게 영상을 어둡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혹은 밝기를 증가를 할 수도 있겠죠. 가장 단순한 처리 몇 가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밝기를 증가하는 거. 여기 밝아졌죠, 전반적 영상이. 혹은 대조비가 감소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밝기를 감소하는 것과 대조비를 감소하는 게 어떤 차이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건 이제 좀 여담이지만 같이 좀 설명드리면 텔레비전 같은 거에 이제 조절 혹은 모니터 조절을 할 때 보시면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대조비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밝기는 전체적인 영상의 숫자 값들, 밸류 값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영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하나하나 다 숫자 값들이 존재를 했잖아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밝기를 조절한다는 거는 만약에 밝기를 증가하겠다는 거는 여기에 존재하는, 영상에 존재하는 모든 값들을 전반적으로 높여주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밝기를 감소하겠다는 거는 영상에 존재하는 숫자 값들을 전반적으로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값들을 낮추면 어두운 색에 가까워진다 했죠. 검정색에 가까워진다 했고, 밝기를 증가시키면 흰색에 가까워진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밝기가 증가된 예시를 보시면 흰색에 가까워져 있죠. 흰색에 가까워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어두워진 밝기가 감소된 영상을 보면 검은색에 가까워지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대조비는 뭐냐? 대조비는 뭐냐면 말 그대로 대조를 하기 위한 비율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말이 너무 어려울 수 있는데 대조비를 대조비의 증가를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증가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밝기를 증가하는 거는 전체적인 영상을 흰색에 가깝게 만드는 건데, 대조비를 증가한다는 거는 원래 밝았던 영역은 더 밝게 해주고 원래 어두웠던 영역은 더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대조비의 증가의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원본이랑 비교를 해보면 뭔가 이 갈색은 더욱더 선명한 갈색이 되고 좀 피부 빛깔의
해당했던 색상들은 좀 더 선명한 피부빛깔에 해당하는 색깔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상 간의 차이를 높여주는 게 이 대조비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이제 모니터 같은 거에서 조절을 해보시면 대조비 올리면 조금 화면이 선명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대조비의 감소는 밝았던 영역은 이제 평균에 가까운 뭔가 회색에 가까운 색깔로 바꿔주고 어두웠던 영역은 이제 밝게 만들어주고 밝았던 영역은 어둡게 만들어줘서 두 영역이 모두 이제 회색에 가깝게 뭔가 평균에 가까운 색상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대조비 감소 결과를 보더라도 회색에 가깝죠. 전반적인 영상이 회색에 가깝게 변환이 된 걸 알 수 있다. 요건 이제 잘 쓰는 건 아닌데 이런 반전 이런 것도 있죠. 뭐 옛날 엄청 고전적인 공포 영화에서 막 썼던 기법들이에요. 뭔가 흰색은 검정색으로, 검정색은 흰색으로 색상을 전혀 반대되는 색깔로 바꾸는 게 이 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해요. 원본을 뭔가 fx라고 해볼게요. 수학에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산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fx가 원본 이미지라고 했을 때 밝기를 우리가 낮춘다는 거는 숫자 값들을 0에 가깝게 숫자 값들을 적게 만들어준다 했죠. 네,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255 사이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0에서 255 사이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원본 이미지는 그래서 255일수록 밝은 색깔, 0일수록 어두운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밝기를 감소한다는 거는 전체적인 영상을 어둡게 만들어주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0에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작아질수록 어둡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단순합니다. 빼주면 되는 거예요, 빼주면. 반드시 128을 빼주는 건 아니고, 밝기도 여러분 텔레비전 같은 거 뭐 이렇게 스크롤로 조절할 수 있죠. 밝기 조절. 밝기를 뭔가 낮추면 낮출수록 이게 큰 값이 빼지는 거겠죠. 밝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작은 값이 감소되거나 혹은 양수가 더해지는 이런 꼴이 되는 거겠죠. 뭐 미리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밝기가 증가한다는 거는 특정 값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엄청 단순하죠. 엄청 단순하게 값만 더해주면 스크롤을 기준으로 값을 더해주면 위에 가까운 뭔가 밝은 숫자, 뭔가 255에 가까운 숫자로 점점 변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대조비를 조절한다는 거는 반대로 특정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0이라는 숫자와 0이라는 숫자는 좀 그렇죠. 한 10이라는 밝기값과 100이라는 밝기값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대조비라는 거는 밝은 영역은 더욱 밝아 보이게, 어두운 영역은 더욱 어두워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곱하기, 지금 둘 간의 차이가 90 정도 났어요. 90 정도 났는데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0이었던 값은 20이 되고요. 100이었던 값은 200이 되거든요. 그럼 차이가 180으로 늘어납니다. 차이도 2배로 18이 아니죠. 180으로 늘어나더라. 그래서 밝았던 영역과 어두웠던 영역 간의 차이가 더욱더 두드러져 보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게 대조비의 증가라는 거죠. 대조비 증가랑 밝기 증가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대조비를 올려도 어쨌든 영상이 전반적으로 밝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긴 합니다.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가 20만큼 오르긴 했으니까요. 전반적인 영상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밝기 변화와 대조비 변화가 무슨 차이인지 영상 데이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조비가 증가하는 거는 이 숫자값 자체를 높이는 걸 목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다른 데이터, 다른 픽셀과의 밝기 차이를 높이는, 밝기 차이가 90에서 180으로 늘어났죠. 이 높이는 걸 의미를 한다. 반대로 대조비 감소하는 거는 이 뒤로 가는 거죠. 20이라는 숫자가 10이 되는 거고 200이라는 숫자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간의 차이가 180에서 90으로 감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평균에 가까운 색상으로 수렴하게 되는 게 이제 대조비의 감소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반전 같은 것도 이제 요거는 255는 0이 되도록 0은 255가 되도록 이렇게 말 그대로 색상을 반전해 주는 거예요. 밝았던 부분은 어둡게, 어두웠던 부분은 밝게. 이러면 이렇게 좀 살짝 무섭죠? 이런 무서운 형태의 영상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변환들은 워낙 기초적인 변환이라서 지금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 밝기 감소, 대조비 감소 같은 경우는 모니터나 TV를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림판이나 포토샵, 파워포인트 같은 기본적인 영상 편집이 가능한 대부분의 툴에서는 이 해당 기능들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점 처리, 가장 기초적으로 영상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더라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점처리라는 표현은 왜 근데 이게 점처리지? 특정 픽셀 영상에다가 뭔가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왜 점처리라고 부르지? 라고 한다면 이 점을 픽셀이라고 우리가 바라본다면 픽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뭔가 값을 변환을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특정 픽셀 값 아까 말씀드렸었죠. fx가 존재를 하면 거기에다가 뭔가 더해주면 밝기 변화, 곱해주면 대조비 변화 이런 걸 곱하거나 나누고 더하거나 빼면 이렇게 대조비나 밝기를 변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값을 변환시킨다. 픽셀별로 뭔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점 처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픽셀 단위로 뭔가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입력 픽셀 값의 영향만을 받는다는 거죠. 만약에 자, 지금 좀 안 하다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쪽이 10이라는 숫자가 있고 들여다봤더니 이쪽이 20이라는 숫자가 있다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값에 밝기를 변환을 해주고 싶어서 더하기 100을 해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110이 됩니다. 위에 있는 픽셀 값은 전혀 상관이 없죠. 근데 만약에 얘가 50으로 바뀌었어요. 5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더하기 100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110이죠. 주변에 있는 픽셀 값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픽셀 값, 오로지 입력 픽셀 값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점 처리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으로 이어질 필터링 기법과 이제 대응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대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한번 강조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배워볼 건 이미지 필터링이에요. 이 필터링을 꼭 배우셔야 되는 게 현대의 대부분의 영상 처리 AI 알고리즘들, 저희 생성형 AI를 배우고 있지만 비단 생성형 AI에 국한된 건 아닙니다. 생성형 AI뿐만이 아니고 이 판별형 AI들, 저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뭐 개냐 고양이냐 판별하는 것부터 해서 영상 분할하고 다양한 AI 기술들이 이 필터링 기법에 기반하여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필터링 기법을 반드시 이해하셔야지만 영상 처리 AI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 연산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점 처리와는 다르게 이웃 픽셀들 값을 이용해서 수학적 연산을 활용을 합니다. 점 처리에서는 이웃된 픽셀들의 값이 어떻게 되던 간에 상관없이 입력과 결과는 동일했거든요. 입력과 출력은 동일했는데 이 필터링은 이웃되는 픽셀들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실제로 수학적인 값들이 혹은 결과 값들이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점 처리는 여기 픽셀 하나에 대해서 연산을 했다면 이제 필터링은 이렇게 이웃되는 모든 픽셀들의 값들을 다 종합해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이미지 필터링은 실제로 점 처리와 다르게 아까 그 전전 슬라이드였죠. 전전 슬라이드에서 이 한 개 픽셀에 대해서 값이 뭔가 결정이 됐었고 이 주변의 값들이 변환을 해도 영향이 없었는데 필터링 기법은 이 하나의 값을 가공을 할 때도 주변의 픽셀 값들의 영향을 받아서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또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검정색 네모칸을 필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필터가 전체적인 영상을 쭉 이동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값들에 대해서 도출해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 필터링 기법이 적용이 되면 좋은 점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필터링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까 점 처리 같은 경우는 뭐 밝기도 바꿀 수 있고 대조비도 바꿀 수 있고 몇 개의 뭔가 예시를 드렸었는데 사실 점 처리만으로는 영상을 변환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처리를 할 수는 없고 뭐 그 외에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영상 편집 툴에서 나는 밝기 변화, 대조비 변화 말고 여러 가지 많이 해봤는데 뭐 예표적으로 이렇게 블러링, 뭔가 영상을 흐리게 만드는 거 혹은 뭐 부드럽게 만드는 이런 것도 뭔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점 처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점 처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필터링이란 거를 수행을 해서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가 뭐 이렇게 생긴 3x3의 필터가 있다 해볼게요.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리길 영상 데이터는 2차원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컬러 영상은 3차원이지만 지금 한 개 한 개 채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차원 매트릭스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필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필터가 뭐 1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앞에 9분의 1이 생략돼 있죠. 엄밀히 말하면 9분의 1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1보다 작은 수로 가득 차 있는 거고 전체 필터의 총합이 1인 거죠. 총합이 1이요.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쭉 9번 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필터의 총합이 1이고 안에 있는 값들은 1보다 작은 값들로 쭉
존재하는 필터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3x3 영역을 매트릭스니까 쭉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이동을 하면서 필터링 처리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블러링된 이게 흐릿해진 영상을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은 조금 더 다양한 영상의 변환을 유도를 할 수가 있더라. 요거를 이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직 필터링 연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안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게 당연하고요. 중요한 거는 이 필터를 통해서 뭔가 입력 영상을 단순히 밝기 변화, 대조비 변화를 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고차원이라면 좀 그런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영상 변화를 유도를 할 수가 있더라. 요거를 인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뭔가 가장자리 정보만 뽑고 싶다. 입력 데이터에서 이 가장자리 선에 해당하는 것만 뽑고 싶다면 이렇게 생긴 필터, 저희가 뭐 필터를 배우진 않지만 이번 시간에 사실 이런 필터가 구성되는데도 되게 또 수학적인 이론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필터를 쭉 이 이미지에 씌워보면 이렇게 세로선이 뭔가 강조된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영상 보면 선이 없는 부분은 다 검은색이고 이 세로선에 해당하는 부분만 흰색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처리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미지 필터링이란 게 뭐냐라고 하면 수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지 필터링은 입력 이미지 F와 커널 W 간의 합성곱 연산이라는 걸 통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에 사용되는 이웃의 범위가 이제 결국에는 필터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잠깐 보면 커널? 네, 필터 커널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필터의 크기가 결국에는 사용되는 이웃의 범위가 되는 거고 그 안에 개수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필터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이쁘게 그려볼게요. 필터 안에 A, B, C, D, E, F, G, I까지 이렇게 9개의 뭔가 숫자가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내가 영상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고 뭔가 세로선을 뽑을 수도 있고 뭐 설명을 안 드렸지만 가로선도 뽑을 수 있고 혹은 영상을 더 샤프닝이라고 영상을 더 날카롭게 보여줄 수도 있고 선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다양한 영상의 변환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환을 유도하는 게 연산 방법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이미지 필터링을 한다는 건 모두 동일하게 수행을 하는 거고 이 안에 숫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냐를 가지고서 영상에 내가 원하는 변환을 줄 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 기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뭐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 예시를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혹시 좀 익숙하신 분들은 또 수식으로 같이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영상 내에 전체 포인트가 자, 한번 쭉 지운 다음에 입력 영상이 있어요. 입력 영상 F가 있고 요 안에 포인트가 XY 좌표가 있다 해볼게요. XY 좌표에 해당하는 픽셀 값을 내가 가지고서 가공을 하고 싶다. 그리고 커널의 크기는 K분의 K예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가 다 K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K가 커널의 크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K가 3이라고 하면 이 XY 주변에 인접한 3x3의 영역에 있는 이웃들의 값이란 거죠. 그래서 S와 T, 이 커널에 해당하는 좌표값에 이 XY 좌표에서 이 커널에 해당하는 좌표값을 이제 빼거나 더하는 거죠. 빼거나 더해서 인접해 있는 값들과 그래서 이쪽 영역이랑 실제로 지금 3의 예신 거죠. 커널의 이쪽 왼쪽 위 영역과 입력 영상에서 지금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점의 왼쪽 위인 거죠. 점을 기준으로 여기 보면 더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점을 기준으로 왼쪽 위와 커널의 왼쪽 위를 곱해주고요. 지금 여기 아무 기호가 생략이 안 돼 있다는 건 곱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력되는 영상 기준으로 가운데 위의 위치와 커널의 가운데 위의 위치를 곱해주고 해당하는 이제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곱해준다는 거예요. 동일한 위치에 대해서 쭉 곱해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필터링이란 거는 이웃되는 픽셀들의 정보, 이웃 픽셀들의 정보를 종합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모두 곱해준 다음에 더한다는 거죠. 이게 가로 기준으로 더해주고 세로 기준으로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이 XY에 대한
정보, 출력되는 영상의 x, y 값에 대해서 가공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더라. 수식을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닌데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수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드실 거고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시를 보면 한결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커널이 지금 9분의 1로 가득 찬 이런 커널이 있다 해볼게요. 앞선 수식에서 이 W에 해당하는 게 이 커널이에요. 그리고 커널 지금 필터링 하는데 왜 자꾸 커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커널이랑 필터랑 같은 겁니다. 자, 같은 거고 출력, 내가 이제 가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되는 거고 입력은 이쪽에 존재하는 거죠. 제가 예시로 설명드렸었는데 9분의 1, 뭔가 1보다 작은 숫자로 가득 차 있고 전체 영상의 합이 1이 되는 이런 전형적인 이런 커널이 있으면 영상을 블러링을 해준다고 했어요. 블러링. 여기 이제 흐리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한번 어떻게 흐리게 만들어지는 건지 예시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입력 영상이 0과 90으로 가득 찬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 배웠죠. 0일수록 어두운 값, 90일수록 밝은 값. 정확하게는 255일수록 밝은 값이지만 90이면 사실 회색보다 살짝 어두워야 되지만 저희는 예시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좀 밝은 0에 비해서 밝은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타겟이 되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처리를 하고 싶다. 그럼 점 처리였으면 여기에 뭐 밝기 반응하고 싶으면 더해서 100 더해줬으면 됐고, 뭐 어둡게 만들고 싶으면 뭐 특정 숫자 빼줬으면 됐고, 대조비 조절하고 싶으면 곱하거나 나눠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필터링은 이웃값을 다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널이 9분의 1씩 가득 차 있으니까 이쪽 영역이랑 이쪽 영역을 같이 곱해준다는 거예요. 해당하는 영역이. 그래서 곱해주면 0 곱하기 9분의 1, 두 번째 영역 또 보시면 더하기 모든 것들을 다 더해준다 했죠. 더하기 0 곱하기 9분의 1. 세 번째도 0 곱하기 9분의 1. 점점점점 마지막까지 쭉이겠죠. 그래서 0 곱하기 9분의 1. 모두 더해준 값이 출력되는 값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 산수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0에다 특정 숫자가 다 곱해지면 다 0이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더하면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값은 그대로 0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 해당 영역, 제일 왼쪽이 입력 영상에서 가장 왼쪽 위의 영역에 대해서 처리를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한 칸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커널의 값과 입력 영상의 위치, 커널의 값과 입력 영상의 위치, 입력 영상의 상대적인 위치죠. 정확하게는. 상대적인 위치, 해당하는 값들을 다 곱해주는 겁니다. 0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쭉 8개 값에 진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만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90 곱하기 9분의 1을 더해주시면 앞에 값들은 다 0이 되니까 앞에 값들은 이제 다 0이 되니까 무시를 하면 되고 이쪽만 연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90 곱하기 9분의 1은 10이죠. 네. 여러분들 다 이 정도는 암산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10의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칸에 이어서 두 번째 칸에서도 연산을 다 했으니까 또 한 칸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한 칸 이동을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 곱하기 9분의 1을 쭉 수행을 하다가 마지막 두 개 값만 90 곱하기 9분의 1 더하기 90 곱하기 9분의 1 하면 몇이죠? 답이 나와 있죠. 네, 20입니다. 20.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더라.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한 칸씩. 지금 한 칸 이동했을 때 여기는 이제 30이죠. 30. 9분의 1 곱하기 90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90 더하기 9분의 1 곱하기 90 하면 30. 이제 여러분들 사실 필터링 연산 어느 정도 지금 앞에 3개 예시만 봐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요 커널이랑 요 입력이랑 이 수식에 대입하면 30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쭉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연산을 하시면 각각 값들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 거고요. 한 줄을 다 했어요. 맨 윗줄을 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별거 없습니다. 한 칸 이동하면 됩니다. 아래로 이제 한 칸 이동을 해가지고 또 이쪽부터 연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칸씩 이동하면서 연산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연산을 해보시면 20까지 계산이 됩니다. 요거는 뭐 제가 계산 과정을 생략을 했지만 한번 집에서 연산을 해보세요. 실제로 한 칸씩 이동하면서 계산하면 20, 40, 6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쭉 다 한 칸씩 이동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한 칸씩 훑으면서 연산 다 하고 다 했으면 한 칸 아래로 이동해서
연산하고 한 칸 아래로 이동해서 연산하고 오른쪽에 가장 아래까지 이 과정을 쭉 반복하는 것이 필터링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좀 이 수식이 낯선 분들은 사실 되게 겁나 쓸 수도 있어요. 이것만 보고 겁나 쓸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과정을 그림으로 예시로 보면 되게 별거 아니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쭉 처리를 하면 제가 블러링이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커널, 이렇게 1보다 작은 숫자로 가득 차 있고 전체 필터에 있는 숫자들의 합이 1이면 블러링이 된다. 실제로 출력값들을 보면 90 아니면 0으로 상당히 이 대조비가 뚜렷한 거죠. 이 90인 영역은 상당히 밝게, 0인 영역은 상당히 어둡게 나왔던 것들이 필터링을 쭉 수행을 하고 나면 뭔가 이 흐릿해집니다. 경계가 모호해져요. 0인, 뭐 이쪽은 이제 연산이 안 됐으니까 생략을 하고 설명드리며 0인 영역들도 여전히 있지만 여기 0과 90 사이의 영역 같은, 0과 90 사이의 경계 같은 경우는 이 차이가 뚜렷했었는데 뭔가 20 이런 숫자로 좀 흐릿해졌죠.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50, 80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영상이 흐릿해지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영상 필터링을 하면 영상이 흐릿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필터링은 지금 연산 기법의 예시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필터링 안에 커널의 숫자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합이 1이 되고 1보다 작은 숫자로 가득 차게 했을 때 흐릿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 이 커널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냐. 아까 제가 개수라고 표현했었죠.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 개수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영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좌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지금 또 갑자기 뭔 좌표계 할 수 있는데 매트릭스로 예시를 하자면 0,0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데카르트 좌표계, 좀 해석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프 같은 거 그릴 때 좌표계에서 0,0 위치라고 하면 이쪽 왼쪽 아래를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지는 왼쪽 위를 의미하더라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원 공간 좌표를 표현할 때는 원점이라고 하면 왼쪽 아래를 의미를 하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1,1 혹은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X축의 값이 커지는 거고 위로 갈수록 Y축의 값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 좌표계에서는 원점이라고 하면 왼쪽 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왼쪽 위를 의미를 하게 돼서 요건 이제 X축은 똑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X축의 값이 커질수록이죠. X축의 값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동일하고요. 다만 Y축의 값은 커질수록 위가 아니고 밑으로 내려간다는 걸 의미해야 돼요. 밑으로. 전체 영상이 쭉 있을 때 여기 좌표가 어디냐라고 하면 영상의 크기가 뭐 한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뭐 한 X축 기준 여기도 한 100이라 할게요. 가로 크기도. 그러면 X축 기준으로 한 30 정도 되는 거고요. 좌표가. Y축이 0이 아니고 100이라는 거죠. 100. 여기가 0,0이니까. 이런 좌표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필터링 기법은 제가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곱한다 했잖아요. 같은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곱하는 게 필터링이라고 했는데 이게 엄밀히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필터 좌표계에서는 이쪽부터 여기가 이제 0,0이고 여기가 0,1이고 이쪽이 뭐 3,3이죠. 지금 3x3 예시니까요.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영상 같은 경우는 이쪽이 0,0이고 이쪽이 3,3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학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에 해당하는 위치는 i와 곱해지고요. 이제 뒤집어진 위치와는 곱해져서 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에 해당하는 거는 h, 3은 g 이런 식으로 위아래 공간이 뒤집혀진 이 좌표계가 맞춰진 영역이랑 곱해져서 출력이 될 것이다. 요거는 뭐 헷갈리시면 너무 어렵게 이해를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앞에 설명드렸던 필터링 기법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되 이 좌표계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컴퓨터가 구현할 때는 이 연산되는 순서만 조금 바뀌더라. 요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연산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앞에까지 제가 계속 필터링이라는 표현 썼거든요. 필터링. 그런데 이 합성곱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곱이라는 표현과 필터링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대동소이한 거예요. 대동소이한 건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AI는 필터링 AI 이런 표현 안 쓰거든요. 필터링 네트워크, 필터링 신경망 이런 표현 안 씁니다.
합성곱 신경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합성곱. 영어로 이제 컨벌루전이에요. 그래서 컨벌루전 뉴럴 네트워크 이런 표현을 씁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합성곱 연산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은 이 필터링 영상을 반대로 하고 있는, 이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대로 수행을 하는 거, 이 좌표기랑 맞춰서 반대로 수행하는 게 합성곱 연산인데,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대동소이하다. 이제 구현되는 거는 합성곱과 필터링이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곱 연산의 원리를 알고 싶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필터링 연산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합성곱 연산과 필터링 기법이 유사한 기법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배운 거를 하나하나 다시 차근차근 되짚어보자면 필터링이라는 걸 적용시키면 영상에다가 뭔가 고차원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 필터, 여기 그림상의 커널이죠. 이 커널에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처리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상을 흐릿하게 만들 수도 있고 선을 뽑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오히려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그래서 숫자 값들이 어떻게 구성되냐가 다양하게 다르다. 그런데 저희가 딥러닝 네트워크가 이 합성곱 연산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딥러닝 네트워크가, 영상 처리 딥러닝 네트워크는 이런 실제로 합성곱 연산을 층층이 쌓아서 여러 번의 합성곱 연산을 계속해서 수행을 합니다. 이미지마다 필터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링을 계속, 여러 가지 필터를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쌓이는 필터링을 계속해서 처리를 하면서 입력 영상에다가 합성곱 연산 줄여서 뭐 COMB까지만 써보겠습니다. 뭔가 처리를 했어요. 무슨 처리일지 모르겠지만 뭔가 처리를 하고 필터링 처리를 한 거예요. 필터링 처리를 했고 숫자는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죠. 저희가 아직. 그 다음에 또 합성곱 연산을 수행을 해요. 그럼 또 특정 영상이 처리가 되겠죠. 어떤 처리를 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숫자가 어떻게 구성되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쭉 처리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이 데이터를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를 분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냐 고양이냐 이런 거를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러면 요 연산 필터링 처리들은 만약에 고양이인 거를 구분하고 싶으면 고양이에 해당하는 특징을 뽑아낼 수 있도록, 고양이에 해당하는 특징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합성곱 연산을 수행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숫자들을 잘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숫자들을 아까 뭐 전체 합이 1이 되고 1보다 작은 숫자로 가득 차면 흐려지고 뭐 왼쪽에는 1, 2, 1, 오른쪽에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구성을 하면 세로선이 강조가 되고 이런 뭐 숫자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는 걸 알겠는데 그럼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뽑으려면 얘네들의 숫자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면 이 숫자들의 구성 방법을 아는 것이 바로 합성곱 학습입니다. 딥러닝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다. 영상 처리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다는 게 바로 이 합성곱 연산에 있는 필터들의 숫자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배워나간다는 거죠. 실제 레이블 정보를 가지고서 지금 입력된 영상이 개입니다, 고양이입니다를 입력해주면 지금 얘가 고양이구나. 제가 슈퍼바이즈 러닝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잖아요.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고양이구나. 그럼 고양이에 대한 특징을 한번 잘 뽑아봐야겠다. 그러려면 요 필터 안에 있는 숫자들을 내가 잘 구성을 해봐야지. 그래서 이 필터들의 숫자들을 구성을 하는 거를 배우는 거. 이 적절한 숫자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딥러닝 네트워크, 영상 처리 딥러닝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합성곱을 활용한 인공신경망이 컨볼루저널 뉴럴 네트워크, 줄여서 CNN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합성곱 신경망 요새 AI 워낙 대세라서 뉴스에서도 접해보셨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보고서 같은 거에서 접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성곱 신경망이란 게 보면 뭘 했다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기 때문에 영상 처리 그 필터링 하는 그 신경망 썼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쌓여서 처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성곱 신경망은 저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생성형 AI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영상 처리 AI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합성곱,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합성곱 신경망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앞에 예시에서 살짝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필터링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영상이 작아져요.
앞에 예시 한번 슬라이드 잘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입력 영상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자리에 있는 영역은 연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필터를 이렇게 딱 씌워주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 있는 영역만 값이 나오다 보니까 영상의 이 가장자리에 있는 부분은 누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영상이 작아집니다. 실제로 컨볼루전을 통과시키면 영상이 좀 작아지고, 또 다음 이어지는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영상을 고의적으로 작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전을 계속 통과를 시키면서 영상을 작게 압축을 해줍니다. 압축을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2차원 정보들을 쭉 풀어주는 거예요. 쭉 1차원으로 풀어준 다음에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통과를 시키면 이게 이제 개냐, 고양이냐, 자동차냐, 트럭이냐, 밴이냐, 자전거냐 이런 거에 대한 확률 값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예측 인공신경망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 합성곡, 저희가 배운 이 필터링 기법들이 계속해서 누적해서 활용이 되는 것들이 이 합성곡 신경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면, 컬러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2차원으로 계속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컬러 영상 같은 경우는 3차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입력 영상에다가 필터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지금 채널이 3개잖아요. R 채널, G 채널, B 채널. 실제로 필터도 3개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면 3개가 표현되어 있죠. 실제로 3개의 필터를 적용을 해서 하나의 점을 예측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정 위치에 대해서 가공을 한다 하면 3x3의 필터 3개 쓴 거니까 몇 개 있죠? 27개 숫자죠. 27개의 뭔가 픽셀에 대한 정보를 다 더해서 하나의 픽셀에 대한 정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합성곱 연산 혹은 이미지 필터링에서는 커널의 값이 커널의 특징을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커널의 숫자들이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역할이 구분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커널의 숫자가 뭔가 이런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특징을 잘 포함하고 있다. 이 컨볼루전 커널 혹은 필터가 눈에 해당하는 특징을 잘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입력 영상을 쭉 이렇게 이동하면서 필터링 연산을 할 때 눈에 해당하는 이 위치에서만 뭔가 높은 값이 나오고 나머지 영역은 낮은 값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학적인 설명이라 제가 그냥 그림 예시로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전에 있는 필터가 어떻게 구성되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출력 혹은 원하는 데이터 가공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그림 예시로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터링 연산과 합성곱 연산, 그리고 합성곱 신경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의 픽셀 주변 값을 이용하여 밝기, 경계, 질감 등의 특징을 강조하거나 억제하는 연산을 필터링 연산이라고 하는데, 커널이라 불리는 작은 행렬을 영상 위에서 이동시키며 적용합니다. 합성곱 연산은 필터링을 영상 좌표계에 맞춰 수학적으로 표현한 연산입니다. 합성곱 신경망은 합성곱 연산과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포함하는 층들이 여러 겹으로 쌓인 것으로 기존의 고정된 필터와 달리 CNN의 커널 값이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며 결정됩니다.